3차, 4차 방정식. 여러분이 이미 진도를 배우시긴 했겠지만 지금 2차 부등식 배웠죠? 맞죠? 2차 부등식을 배우려면 어차피 그래프 개형을 아셔야겠고 2차 방정식 해석을 해야겠고 지금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배우는 목적 자체는 미적분 1의 3차, 4차 부등식을 배울 거예요. 3차, 4차 그래프를 배울 거고 거기에 기반이 되는 작업일 뿐이다. 3차, 4차를 푸는 기본적인 요령은 일단은 조립제법이다 라고까지가 가장 주된 내용이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652번 같은 경우는 652번부터 들어갈게요. 652번 채점을 좀 잘 좀 선생님이 보이게 빨간색으로 해오시면은 쉬는 시간에 빨리 해. 채점을 지금 하고 계시 이런 중학생들은 채점을 조교를 시켜서 하는데 그런 행동 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채점하는 버릇, 채점을 하신다. 이게 공부를 하실 때 수학 공부를 하시면 학생들이 항상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채점까지만 해요. 풀고 채점까지 하시면 딱 50% 공부했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50%, 딱 50%.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 해설지를 좀 지금은 맞은 것도 그렇고 틀린 것도 그렇고 쭉 다시 한번 그래야지 50%가 저는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의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근데 공부 효율만으로 제가 생각하는 파트고 걸리는 시간면으로 봤을 때는 채점하고 풀이하고 채점하는데 한 5시간 걸린다고 치면 해설지 있는데 대략 2시간도 1시간? 2시간? 비율 효율이 다르다고요. 저는 한 번도 아무튼 수학적인 학원이나 과외나 같은 걸 받아보지 않았는데 다 해설지만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요 과정이 꼭 있어야 돼. 자기게 되는 맞은 걸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는가 틀렸으면 내가 어느 포인트 그래서 근데 수학은 해설지를 봐도 좀 해석이 안 가는 부분이 당연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진짜로 수 1하고 수 2에서 굉장히 적어요. 한 100문제 풀었을 때 해설지를 봐도 이해 안 가는 건 한 10문제도 안 돼, 한 5문제? 근데 이제 미적이 넘어가면 그게 좀 심해진다는 것 뿐이고 지금은 미적 때는 솔직히 해설지를 뭐 그냥 한 번만 읽어와라 근데 그렇게 안 풀 거다 라는 게 많은데 지금 수원 수투는 정확하게 뭐 어떻게 수직 상황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채점을 해와야죠. 설명을 해줄 거라고 하지만 일단 652번은 그냥 인수분해만 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653번도 인수분해만 기본이고요. 자, 그러니까 652번이나 653번은 인수분해를 하시려면 조립제법 뭘 넣었을 때 0이 되느냐 뭘 넣었을 때 0이 되느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뭐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2 정도에서 해결이 될 것 같고 654번 보겠습니다. 654번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든 그냥 근이 아니라 여기서 실근이라는 말을 좀 잘 좀 보셔야겠죠. 실근이라고 하는 실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립제법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건 맞는 상황이에요. 대책 없이 3이라고 대답하시는 학생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조립제법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한번 1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0이 안 되고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시면 0이 되네요. 그럼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 2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다시 3차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식을 또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숫자를 맞춰보죠. 1을 넣었을 때 구조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이제 1 넣어도 안 되겠다. 식을 쓸까 그냥? X제곱 1은 안 되겠다. 2는 마이너스 1은 또 안 되겠다. 2를 넣으시면 어 2를 넣으면 되네요. 그럼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진행이 된 거고, 그렇다면 얘를 인수하면 여기 부호 반대로 쓰는 것만 조심하시고, 얘네들은 정확하게 실근이란 말이에요. 두 개는. 근데 이쪽이 실근이냐를 판단하실 거니까 실근에 대한 거는 한 별씩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플러스 1이라서 한 별씩이 0보다 크니까 실근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합이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 여기서 2, 여기서 두 군이 있을 텐데 두 군의 합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두 군의 합. 그렇죠? 중군도 아니고요. 맞죠? 중군도 아니니까 그냥 2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655번 같은 경우에서도 어차피 뒤쪽에서 이런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을 텐데 655번 같은 거 당연히 조립제법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655번은 진짜 조립제법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구조가 결론적으로는 이 식이 x-1의 제곱에 여기에서 여기를 못 간다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요. 좀 조립제법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갔다면 어차피 앞에는 실수란 말이에요. 앞에는 실수. 그렇다면 뒤에는 확인을 해보셔도 상관없겠지만 분명히 문제에서 두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 허근의 곱은 3까지만 얻어내시면 그 다음에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앞쪽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만 한 번만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합과 곱에 대한 형태로서 정확하게 적용만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과정이 여기까지 단원에서 배웠다면 충분히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잠깐 657번만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656번이나 657번이나 어차피 똑같은 풀이를 원하실 테고 똑같은 풀이입니다. 그 문제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인데 제곱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분의 0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쪽에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공통적인 영역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을 하셔서 웬만하시면은 딱 똑같은 것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여기 2차가 있고요. 차수가 있어서 얘를 통째로 t로 바꾸시는 걸 또는 a로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리게요. 제곱하기가 혹시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얘를 만약에 내가 이제부터 t로 놓겠다. 문제지는 라지 x인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른 문자로 두시는 거예요. 왜냐면 스몰 x와 라지 x를 구분 못하시게 글씨 쓰시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되게 조약하죠. 여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가 앞에가 t니까 얘는 분명히 플러스 2가 더 있는 거니까 얘는 t-2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만
조심하시면 금방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고 바로 그냥 t제곱, 그냥 여기서도 바로 이제 마이너스 2t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 최대한 생각을 천천히 하시면서 수식을 줄이도록, 그래야지 분명히 수식이 줄어야지 실수가 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 t를 2고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x제곱 플러스 4x 여기다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4x 여기가 플러스 4. 어허, 여기를 딱 봐도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좀 가능한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는 일단 뭐 문제에서 이미 한쪽은 허근, 한쪽은 실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쪽이 판별식을 당연히 해봐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공부하실 때 그냥 되게 뚝뚝뚝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거 공부 나쁘지 않아요. 4분의 1이라고 쓰는 거. 나는 짝수 판별식을 쓸 거고 반의 제곱에다가 뭐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3이에요. 아, 뭐 그러면은 5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판별식 꼭 했었어야 돼. 판별식을 그냥 하면은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4. 아, 얘가 실근이구나. 얘를 하게 되면은 잘못한 거야. 반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아, 얘가 허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실근, 허근이라는 명칭만 아래쪽에 살짝 적어준다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실근의 합, 실근의 합만 정확하게 근과 대수의 관계를 꺼내주면 합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허근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근과 대수의 관계에서 뒤쪽에 5만 대답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연산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항상 넘어가다 보면 긴장을 많이 해서. 뭐 658번은 이쪽 유형에서는 지금 유형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겠는데, 유형 자체를 얘는 뭐 x 4제곱에 ax 제곱 플러스 b, 즉 어떤 제곱 형태 4제곱 제곱에 대한 꼴만 존재한다면 보기차라는 거를 형태 공부를 또 해주셔야겠고, 보기차. 그러다 보면 내가 x제곱을 t나 이런 걸로 치환해주겠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치환을 한 다음에 풀이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분명히,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로 바꾸는 게 꼭 있어야겠다. 여러분 해결 능력을 여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인수분해가 되는 것까지. 알겠죠? 근데 요것도 가끔씩 이제 고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학교 시험 문제 좀 까다롭게 나오면 요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고 결론은 1학년 때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뭐 딱 두 개가?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면 하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분명히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658번은 솔직히 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금방 되니까. 맞죠? 항상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타입에 대해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만 한다면 658번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x제곱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실근
근이라고 얘기했으면 실근이라고 얘기했으면 실근이라고 얘기했으면 즉 실수인데 실수는 제곱하면 즉 0보다 큰 양수 쪽만 골라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또 식을 굳이 풀 필요가 없더라. 이쪽만 실근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양수다. 이쪽만 6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9번은 이제 완전 제곱식이 안 돼서 인수분해가 안 돼서 얘네 형태 잘 좀 기억해야 돼요. 형태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 라고 하시면 x 제곱하고 여기 플러스 25까지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25까지 가져와야 돼. 그대로 가져와야 돼. 그리고서 항상 이쪽에다 마이너스 형태가 와야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형태. 그러다 보면 내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항상. 왜냐면 25가 되려면 여기에 플러스 10x의 제곱이 오든지 마이너스 10x의 제곱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판에 생각하는 게 분명히 윗식이랑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윗식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와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식이 바뀐다면 플러스 16x의 제곱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윗식이랑 결론은 똑같아지려면 요 윗식이랑 똑같아지려면 근데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아니다. 여기 꼭 마이너스 기호가 오는 걸로 바꿔줍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잘 기억.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많이 헤매는 파트니까. 그쵸? 나만 그래? 왜? 그냥 이렇게 앞으로도 잘 푸실 수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밖에 안 먹히니까. 이거 이렇게밖에 안 풀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도 다른 방법 알려주고 싶은데 안 풀려요. 얘도 그래서 결론은 x제곱에 대해서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빼기 전체 2x의 제곱으로 되겠고요. 그래서 합차 공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이 돼가지고 x제곱 플러스 5 x제곱 플러스 5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뭐 이렇게만 써주시면은 근전에 각각 제곱의 합인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두근이라고 하는 걸 알파 베타라고 하고 여기서 감마 오메가인가 감마 제타가 이게 원래는 알파 베타 감마 제타 뭐 이런 식으로 풀긴 하는데 뭐 명시까지 필요 없고요. 물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에 대한 2 곱에 대한 게 5 여기서는 감마 플러스 제타에 대한 게 마이너스 2 5 얘를 가지고 제곱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0번은) 이미 제가 수업을 할 때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잘 좀 구분하셔야 되겠다. 지우고 한번 할까요? 좀 두 문제는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상반반정식이라는 여러분은 명칭을 기억 못해도 돼요. 저 선생님이 아니니까. 상반반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상반.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게 대칭이 돼요. 뭐 개수가 대칭이 되는 타입입니다. 지금 x 4제곱 그냥 4차 함수가 아니라 개수가 6, 5, 5, 1,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숫자를 가지고는 절대 조립제법도 성립하지 않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래서 일단은 요령 자체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x에다 0을 넣었을 때 절대로 이 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x는 0이 아닙니다. 0을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서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기 x 제곱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원래 앞쪽에서 공부하더라도 지금은 방정식이니까 x 제곱으로 약 나눠서 상관없고, 앞쪽 만약에 인수분해 단어에서는 x 제곱으로 묶어서 푸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신다고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생각도 꼭 해보셔야 돼요. 지금 방정식이니까 오른쪽 0이니까 나눌 수 있고, 인수분해에서는 그냥 나눠버리게 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인수분해는 오른쪽에 0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서 풀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좀 짝꿍 형태가 지어지는 문제예요. 짝꿍 형태가. 그렇게 되면은 다 공통적인 문제는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걸 내가 t를 잡으면 요거 양변을 제곱해주면 완전 제곱식이 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소거가 돼서 최종적으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바꾸시기만 하면 문제가 그냥 풀리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꾸고 정리를 한 번만 더, 오른쪽 영 어디가 돼요? 정리해 주신다면 t제곱 빼기 2에 얘는 5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5t 플러스 6은 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에 대한 정리만 해주신다면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번 더 식을 가져와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셔야겠는데, 이 학년까지는 그렇게 좀 그냥 어차피 그냥 정확하게 해주고 그냥 맞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논의성은 그렇게,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는, 아까 전에 나누기로 했는데 그럼 뭐를 할 수도 있냐? 내가 곱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곱셈을, 즉 전체 곱하기에다 x제곱을 할 건데 다시 곱셈을 해줘도 상관없다. 왜? 오른쪽이 0이니까요. 근데 이 x제곱을 결론은 하나씩 분배를 해서 각각 곱하기 x를 할 거라는 거예요. 각각 곱하기 x. 그래서 식이 정리되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되겠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도 실근의 한만 고르니까 실근이 문제는 당연히 판별식이 들어가야겠고, 그냥 기본 짝수 판별식이든 기본 판별식이든 b제곱에 마이너스 4ac 양수, 얘는 음수. 그래서 실근이니까 이쪽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그냥 실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쭉 가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 661번은 뭐냐면요, 갔다가 한번 위로 튕겨서 올라와라 얘기입니다. 즉 어떤 형태? 이런 형태들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위로 한번 와서 너가 썼던 거랑 가지고 대답을 하나가 661번입니다. 문제는 똑같아. 푸는 방법도 똑같아.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 그래서 풀이를 쭉쭉쭉 그냥 어차피 왼쪽에 한번 x제곱으로 다 나누고
여기서 딱 풀었던 것처럼 t제곱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는 2t 마이너스 2는 0 정리하시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가 되니까 t 플러스 3의 t 마이너스 4는 0 x 플러스 x분의 1은 플러스 3 x 플러스 x 누구야 마이너스 1 여기에서 다시 x제곱을 곱해줄 건데 x제곱을 곱해줄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씩 곱해줄 거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판별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요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지금 내가 일단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실근이라고 했대. 요쪽을 볼 거예요. 요쪽. 요거보다 큰 쪽. 그러면은 실근이기 때문에 바로 위쪽을 쳐다보는 문제예요. 위쪽 여기. 얘가 실근인 거다. 그래서 실근은 여기 x 자리가 이제 알파로 바뀌었을 뿐이고 결론은 이쪽을 쳐다봐서 알파 플러스 실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그게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662번부터) 664번까지는 다 공통적으로 일단은 근을 주어졌기 때문에 근을 주어졌으면 근이라고 하는 건 결론은 계속적으로 x 대신에 쓸 수 있다라는 거. x 대신에 넣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서 구하시면 돼.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663번이 되겠습니다. 663번. 663번이 가장 하문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너무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2차식에서도 그랬고 3차, 4차를 모두 통틀어서도 그 미지수 앞이나 아니면 상수항들이 모두 실수라는 말이 정확하게 붙어 있을 거예요. 문제마다. 원래는 이게 기반이었어요. 기반. 개수가 모두 실수입니다. 이 말이 안 붙어 있으면 문제가 오류날 수가 있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원래 2차식을 배울 때 원래는 이 앞에 i가 붙는 형태에 대해서도 원래는 교육과정 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근의 형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의 구조랑 달라요. 이렇게 나올 때는 원래는 뭐 두 헉은 한 실근과 한 헉은 뭐 이런 이상한 구조가 나옵니다. 네.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시면 이 문제 하나 빼고는 663번 빼고는 다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개수가 유리수다, 무리수다, 실수다. 이 세 가지 조건 안에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왜? 문제 해석이 전혀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663번은 일단은 한 문제는 맞아요. 그리고 잘 안 나와요. 정말로. 잘 안 나와요. 딱 이 말을 거의 다 대부분 학생들이 틀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문제 풀었을 때 한실근이 한근 1-i다. 그러면 한근도 1 플러스 i다. 라고 풀면서 그냥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혹시나.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A가 실수인가? 라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포인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A가 만약에 실수였다면, A가 실수라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1-i, 1 플러스 i.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은 이제 다시 어차피 풀었던 걸 보겠지만 문제를 선생님 설명을 계속 읽어보면서 분명히 다 항상 이제부터는 방정식을 설명할 때 분명히 지금 보면 664번도 분명히 A, B는 상수다라고 주어졌고 665번도 근이 모두 실수면서 K도 실수고 다 계속 실수를 계속적으로 권장해. 그래야지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는 그런 근들, 혈내근들에 대한 얘기. 지금 이 문제는 A가 실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풀이, 혈내근에 대한 풀이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혈내근에 대한 풀이가. 그렇게 되면 혈내근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그냥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663번은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에서 a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범위가 이제 더 큰 범위는 복소수고요. 네, 수체계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근 1-i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x에만 대입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들은 근데 이 문제는 그냥 한 문제고 한번 그렇구나 실수라는 조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한번 깨우치면 되겠고 다 대입을 하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세 문제는요, 665번부터 666까지는, 667번까지는 뭐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 하면,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거가,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의 미지수 형태, 그럼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조립제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3차 방정식 풀인데 내가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조립제법 하기가 되게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쵸 유라야? 너무 졸리지? 조립제법 하기가 까다로운데 미지수가 있을 때의 조립제법에 대해서 살짝 그 요령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지수가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면 무슨 얘기야? 그럼 665번만 풀어도 돼요. 665번만. 665번을 제대로 풀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문제를 한번 연습하신 그대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긴 했는데. 미지수가 많이 혼합이 되더라도 풀이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미지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이 K입니다. K. 이건 너무 쉽게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은 이 K가 들어간 식만 꺼낼 거예요. 뭐냐면은 KX 플러스 K 라고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간 식만 꺼낼 거예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분명히 하나도 존재합니다. 얼마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하죠. 누가 봐도 당연하죠. 만약에 혹시나 식이 조금 변동돼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3이겠죠. 맞죠? 그 미지수만 지금은 너무 문제가 쉽게 나오긴 했죠. 결론은 요 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할 거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내가 진행해야 될까라는 거. 그래서 그 미지수에 대한 식만 꺼내고 지금은 솔직히 문제가 라이트생이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이 1 넣으면 거의 다 되게 그냥 만들었을 뿐인데 미지수가 나올 때는 꼭 해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40분 두 명의 오늘 쌍두마차가 또 요 졸음을 이끌고 있네요. 아무튼 세 문제만 하고 쉬자 이것만. 시험 칠까요? 시험 치면 좀 덜 졸리겠지. 잠깐 한 반 정도 푼 것 같으니까 시험 한 40분 한번 치고 그러면 잠을 좀 쫓고 다시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든지. 졸가 이렇게 피곤해서 그래. 힘들어가지고 주말에 푹 쉬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식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인수분해가 진행이 됐다면 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그러면 한쪽은 실수인 걸 정확하게 아니까 여기서 실수가 되도록이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변씩만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가 되도록 해주고 b 마이너스 ac가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래서 k는 4 이하겠죠. 이렇게 보면 다시 666번도 결론은 이런 미지수가 있는데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이라면 여러분들이 k만 포함된 kx 플러스 k식만 보면 되겠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당연히 지금 똑같네 문제가. 이런 그냥 마이너스 1이겠다. 결론은 지금 문제를 그냥 1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지금이랑 똑같이 이렇게 있고 이 뒤쪽식 이렇게 정리가 되실 텐데, 물론 이 안에 거를 가지고 얘는 확실히 실근이고 얘가 허근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 변씩만 해주시면 정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667번은 잘 좀 하셔야 돼요, 마무리까지. 왜냐면 667번이 생각보다 뒤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667번이. 그러니까 앞에 두 문제는 실수냐 허수냐 간단한 판별식 풀이로 되는 거고, 667번은 약간의 상황 판단을 꼭 해주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667번은. 근데 이 667번을 풀기 전에는 정확하게 일단은 미지수가 있구나. 미지수가 있구나. 얘도 구조가 너무 쉽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내가 미지수 3k와 3kx 플러스 3k를 꺼내서 0으로 만드는 x값을 똑같이 해야 되는, 풀은 다 똑같아요. 시작 자체는 다 똑같아. 0으로 만드는 거 똑같이, 문제가 라이트 센이라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 값은 아닌데, 아무튼 좀 원래는 이 미지수가 세 군데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계속 두 군데밖에 없고요. 뭐 아무튼 기본부터 일단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진행할게요. 근데 이제 2차식이 없으니까 조심하시고, 나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0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x가 1이어야 돼. 이 바보.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꺼내야죠? 마이너스 3kx. 아무튼 이러면 안 돼요. 아무튼 네. 요거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부호를 조심해서 잘 보시고 1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0이 나오도록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가 0입니다. 얘가 중근을 갖도록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상황, 여러분들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뭐냐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잘 정하세요. 여기까지는 여기 얘가 중근이겠다 라고 해서 얘에 대한 판별식을 진행하실 건데 1 마이너스 4ac니까 그게 0이면 중근을 가겠더라. 됐죠? 근데 한번만 여기까지, 여기 중근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돼. 중근이라고 하는 얘기는 중근. 왜냐면은
여러 가지 경우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답을 구하시고 한번 중군 형태도 관찰을 해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여기까지만 내신다면 안 돼요. 넘어가서 뭐 12분의 마이너스 1까지만 여기까지 내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그걸 넣었을 때 그런 x제곱 플러스 뭐 완전제곱식을 기억하시는 학생도 간지 상관없고요. 그건 4분의 1이고 그러면은 중근의 형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근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앞에 이미 하나의 근이 있으면 내가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냐면 얘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하나씩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구조가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1이 앞에 나왔는데 이 식이 뒤에 있는 식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도 중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 1도 이 중근이 될 수 있다. 1도 중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런 풀이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들어봐야 되는 거고,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2번을 가지고 왜 꼭 중근을 구했냐면 지금 중근을 만약에 구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중근이 마이너스 1이라서 최종적으로는 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런 형태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좀 어려운 것들에서. 그래서 근데 이걸 이미 했는데 뭐 2번 구하거나 막 그런 형태가 나오면 내가 중복해서 만약에 문제를 보고 지금 결론은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다면 요 안에 있는 식이 결론은 1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1을 근으로 갖는다. 요 안의 식. 얘 말고. 그래도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경진아? 그치? 그러면은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럼 내가 x에 뭐 넣으면 된다? 1을 넣습니다. 이 안쪽 식에다가. 그래서 1만 대입을 해서 결론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3k는 0으로 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k값은 다시 3분의 2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학을 좀 하셨으면 항상 모든 실수 k라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정답은 항상 k값이 2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10문제를 풀면 8개, 9개는 항상 2개입니다. 그건 좀 알고 계세요. 수능에서도 그래요. 수능도 모든 실수 K라고 그러면은 솔직히 수능은 거의 뭐 99% 확률로 정답이 2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3개인 경우보다는 2개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상황이 2개일 거다. 하나만 보면 안 되겠다. 668번까지 하고 다시 한번 좀 쉬겠습니다. 우리 자꾸 쉬는 시간에 뒤쪽으로 미뤄지는 이건 원래 그래요. 세상에. 다시 이 두 문제는 여기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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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기 차예요. 보기 차입니다. 보기 차. 이 두 문제가 둘 다 보기 차라면 당연히 x제곱을 t로 넣을 거예요. t.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의 개수에 대해. 내가 분명 이런 식으로 풀 건데 그러면 이 t에 대한 내가 치환하는 이 t에 대한 범위에 의해서 우리가 실근, 허근 이런 개념들이 나오겠습니다. 네? 단순히 만약에 x가 실근 아까 전에 이미 한 건데 그러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실근이 4개이길 원하면 4개이길 원하면 지금은 t가 양수여야겠습니다. 양수. 일단은 좀 쪼개서 할까? 두 개씩. 이번에는 t가 0이라면 걔는 만족하는 x가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중근이 되는 거예요. 중근. 이번에는 t가 당연히 음수라면 얘는 허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바꿔놓고 t에 대한 범위로서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론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얘도
x제곱을 t로 고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n 마이너스 3을 0입니다.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서로 다른 내실근. 그럼 개념적으로 내실근이라고 하면은 x가 4개인 거죠, 당연히. x가 4개예요. x가 4개야. 근데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분명히 t값이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t값이 2개가 나올 거예요. 구조상 정확하게 알면 t값이 2개가 나올 텐데 그 각각 나오는 t값들이 각각 나오는 t값들이 모이면 되겠냐? 양수이면 되겠다. 그러면 이 문제 해석이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로 넘어갑니다.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두 근이 모두 그러니까 결론은 해석 상황에 대해서 4차식인데 다운 시켜서 2차식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t값 2개는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결론은 이 식에 대해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근이 양수이려면 우리는 판단하는 게 몇 가지다? 3가지가 되겠습니다. 3가지. 일단은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두 근이 존재해야 돼서 팔면식 기준이 전부 다 크다. 그리고 이거 커야 돼요. 얘와 얘가 같으면 안 됩니다. 얘와 얘가 같으면 안 돼요. 큰일 났죠, 문제가. 그래서 는을 붙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를 판단하실 거예요. 이 3가지 판단하실 겁니다. 왜 는이 빠지냐면 결론 x제곱이 예를 들어 뭐 4 x제곱이 4 그럼 결론은 x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게 아니라서 아무튼 결론 이렇게 해서 정답 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해주시면 아유 그건 왜 이래 쌍수 판별식을 해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 덧셈을 하신 게 4니까 얘는 당연히 양수겠고 곱셈을 하신 게 n-3이니까 얘도 양수야겠더라. 이걸 공통적으로 풀었을 때 정수 m의 개수니까 그래서 m은 3보다 크고 이걸 넘기면 뭐야? 오 판별식이 틀렸죠? 미안해요. b제곱이 앞에 있는 반의 제곱입니다. 실수하네. 7보다 작다. 그래서 m은 4, 5, 6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669번 마무리. 서로 다른 두 실근과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화근을 가져야 된다면 똑같이 지금 문제를 일단은 여기를 t제곱으로 바꾸고 플러스 k 플러스 1 p 플러스 2k 마이너스 5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여기 x제곱이 각각 t1, t2 이렇게 분명히 t값이 2개 나오는 2차식이라는 거예요. 실수 서로 다른 실수 2개가 나오려면 분명히 양수여야 하고요. 허근이 나오려면 음수여야 된다는 상황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두 근이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양수 하나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전에 공식성으로 풀었는데 이렇게 볼까요? 뭐냐면 음수 하나 양수 하나이려면 결론은 이 가운데에 어떤 값이 있으면 될까? 즉 0이라는 값이 있으면 되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거 다시 이거 앞에서는 공식 딱 외웠어. 원래 공식 딱 한 방이에요. 그냥 어차피 곱이 0이다. 곱이 0은 2야. 0보다 작다. 그게
그게 나왔던 원리는 이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근해 분리라고 했던 수업에서 가운데 x가 0값이라는 0이 있으면 두근 사이에 0이 있으면 그러면 얘는 판별식 한다 안 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얘는 어떤 두근 사이에 0이 있으려면 판별식 한다 안 한다고요. 두근의 사이에 0이 있으려면 그러면은 그 두근 사이에 0이 있으면 한쪽은 음수고 한쪽은 양수라는 거니까 결론은 여기다 0을 넣은 값이 음수라고만 얘기해요. 여기는 원래 2차 부등식이 나오긴 할 텐데 결론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즉 2k 마이너스 두근의 곱이 음수다. 요것만 판별식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별식 하시면 안 된다. 두근 사이에 0이 있다는 얘기만 있으면 얘는 판별식을 절대로 하면은 고난이다. 괜히 계산도 안 되고 시간 낭비다.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 거지. K가 2분의 5보다 작다. 그러면 가장 큰 정수는 2다. 라고 정확하게. 자, 670번부터는 식만 세우면 되는 그냥 문제입니다. 식만 세우신다면 이런 활용 문제들은 2차 말씀드렸지만 식만 세우신다면 그냥 바로바로 풀리는 형태들의 문제고요. 그냥 식만 세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육면체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 1cm, 2cm 들어가고 정육면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 뭐 이 정도만 그려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각각의 변의 길을 한번 잘 모르니까 x라고 된 상태에서 가로 세로는 1cm, 2cm씩 그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테고 높이는 2분의 1로 줄였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x가 될 테고요. 그렇다면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의 2분의 3배 처음 정육면체가 x세제곱이었다면 2분의 3배라고 하니까 정육면체의 부피의 2분의 3이니까 식이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말끝.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 이게 처음. 이렇게 세우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하시면 되실 테고 x값은 당연히 양수겠죠. 그것만 하시면 크게 제약 조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 높이가 12인 부원기둥의 부피와 그렇게 됐을 때 그림을 안 그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반지름의 길이가 r 높이가 r-3 원기둥의 부피가 같을 때 원기둥의 부피 공식은 파이 r 제곱으로서 9파이 곱하기 12랑 파이 r 제곱으로서 파이 r 제곱의 높이 r-3이고요. 결론은 파이가 소거되면 r에 대한 3차식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네들이 다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값 중에서 r이 3보다 큰 것만 채택을 해주셔야겠다는 거. 요런 포인트적인 것만 해주시면 되겠고. (672번은) 솔직히 이거 중학교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네. 모의고사에서도 한 10년치 보면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래도 좀 더 완벽해지고 싶다면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냥 좀 더 완벽해지고 싶다는 결론은 여기는 이 공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거고 모르시면은 지금 보셨다가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AP의 제곱이 이런 형태에서는 AP의 제곱이 BP PC라는 것만 아시면은 다 안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결론 이 공식 상황이 성립한다는 걸 아셔야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공식을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들고요. 시중 교재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중학교 거라서 정말. 근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식에 맞춰서 다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AP의 제곱이니까 어제 P의 제곱 똑같아서 뭐 4, 이게 24 X제곱 BP도 주어졌으니까 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PC라고 하는 거는 PC라고 하는 게 지금 힌트가 바로 안 주어지고 PB에다가 플러스 BC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PB에다 BC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결론은 뭐 전개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X 값에 모든 X라고 그랬는데 모든 X 우리는 요 X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실수만 얘기하는 실수만 우리가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실수만 진짜 수만 그 얘기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 지금 보니까 식이 4차식인데 요거만 물어볼까요? 요거만 똑같이 4차식 형태인데 풀이가 조금 그냥 전개를 하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뭐 괜찮아도 요거 자체만 24 X제곱 괜찮고 여기도 여기 식을 써냈는데 이걸 그냥 막 풀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둠의 세계로 고난, 시련 막 이런 거 왜냐면은 X제곱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X 그러니까 구조를 분명히 앞쪽에서도 배웠을 때 이런 식으로 풀 때는 구조를 좀 바꿔줘서 결론은 구조 공부를 해라.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빼기 X제곱으로 이렇게 합차로 푸셔야지 조금 고생을 좀 덜 하시겠죠? 학교 시험은 아예 하게 안 돼요. 나중에 좀 더 연습을 통하시면 되긴 할 건데 미리미리 계속 익숙해지는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얘는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 25X제곱 어차피 X는 내가 양수만 다룰 거니까 X는 양수 길이니까 길이죠 길이를 다룰 거라서 이 상태에서 풀지 말고 그냥 바로 전개식이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루트를 없애면서 이쪽에다가 뿔마가 아니라 그냥 루트 상태만 뿔마 말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러면 X제곱도 양수다 보니까 X제곱도 양수 플러스 4대 양수 결론은 그렇다면 5X제곱 뭐 이미 인수분해가 되면서 곱을 그냥 다 구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1번은 왜 틀려? 11번은 왜 틀려? 잘못 봤어. 안 되죠. D가 0보다 크다 하면 끝나는 건데. 육 673번은 그냥 솔직히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만 기억나시면 잘 하셔야 되는 거고 673번은요. 673
63번은 솔직히 2분의 공식 잘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내시는 문제고, 이제 64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얘를 전개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 우리가 세근이라면 우리가 x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면 그러면은 어차피 이 식이 결론이 인수분해가 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근의 형태로 표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질문지가 항상 그렇잖아 지금. 질문에서는 그렇다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의 답을 묻고 있는데 감마의 답을 묻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요거. 그럼 요 식에서 달라진 게 뭐냐 이거죠.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1이 들어갔잖아. 1밖에 안 들어갔지. 1자리밖에 안 바뀌었잖아요. 결론은 요 식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죠?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야지 학교 시험을 좀 잘 보실 수 있을 거다. 뭐 675번도 뭐 나쁘지 않고 뭐 그냥 평균만 해가지고 형태적으로 잘 보면 되겠고, 너무 막 넘기다. 675번은 그냥 얘를 통분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에 정확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된다는 사실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근각에서의 관계 잘 정리해 주면 그냥 바로 끝날 테고, 676번도 이제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을 통분을 하실 때 그냥 다 곱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하실 거고, 얘가 감마 곱해지니까 하나씩만 여기서 감마, 뭐 알파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 통분만 문제없이 해주신다면 근각여자의 관계를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겠더라. 677번이 이제 삐뚤로 잡혀 있는데요. 말뜻 해석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뜻이 해석이냐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세분에 모두 들어간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두 분이 알파 베타라면 여기에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 형태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형태가 보이는 게 어디가 보여야 되냐면 개수들이 여기 왜냐면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두 분의 합이 저가 예를 봤더니 2란 말이에요. 얘는 세 근의 합에 대한 걸 보시면 3이란 말이죠. 그쵸? 그럼 감마는 누가 봐도 1이겠죠.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근을 하나 정확하게 찾아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그래 넣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4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b는 여기 되겠고, b를 찾았다면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b의 6x 마이너스 4인데 됐죠? 그럼 뭐냐면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결론은 내가 이거를 이 3차식을 조립제법을 할 거야. 뭘로? 근 1자리로.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2차식이 뭐냐 이거. 2차식이 뭐냐? 그 2차식은 요거예요. 요거. 눈치가 좀 빠르신 학생은 이미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미 풀으셨어요. 어디만 보고 여기만 보고 풀었다 이거죠. 원래는 이렇게까지 전개를 안 해줘도 돼. 근데 구조를 한번 보여주려고 결론은 얘가 여기 있어야겠다라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한근을 찾아냈으면, 한근을 알파, 감마 1을 찾아냈으면 결론은 알파, 베타가 문제만 풀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면 A란 말이죠. 근데 내가 알파,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이 여기서 봤더니 4란 말이죠. R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바로 4란 말이죠. 뭐 이런 구조, 그러니까 정답을 내려면 여기만 보시면 되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훈련이 돼 있다라는 상황 하에서고, 지금은 어떻게 두 근이라는 이렇게까지 구조를 한번, 이 안에 결론에 이런 식이 있어야겠다. 구조적인 공부. 알겠죠? 맥락이 달라요. 답만 구하시고 싶으면 여기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아직 안 보이시면 조금 더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한테 좀 왜 안 보여라고 얘기를 못하고 이런 류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좀 집중적인 연습. 아, 되는구나. 여러분 복습을 일단 위주로 하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쌓여야지 이제 문제를 좀 퍼펙트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선생님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지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고 아 여기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모르겠다 이런 거. 네. 쉬워요. 영어 공부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려워. 뭐 678번에서는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결론은 근을 내가 알파, 2알파, 3알파도 좋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되게 알파와 A를 되게 조약하게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알파를 못 쓰시면 쓰지 마시고 뭐 T, 2T, 3T를 쓰시는 걸 추천을 하겠고요. 2T, 3T 요거 괜찮고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A, B를 알아내야 된다면 A, B를 알아내야 된다면 A, B 조건은 두 가지만 꺼내고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뭘로 꺼내냐면 저는 여기 힌트가 있는 거 세 근의 합 6T는 10이라서 T는 2라서 근을 이제는 2, 4, 6인데요. 2, 4, 6이 2, 4, 6, 2, 4, 6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꺼낼 필요도 없이 결론은 그냥 이 A라는 거는 곱의 합이니까 2, 4, 뭐 4, 6, 뭐 2, 6 그렇게 돼도 되고 B라는 것만 조심하셔야지 부호성에 대해서 마이너스 B가 세근의 곱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보는 연습 더 하시면 안 되겠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78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표현이에요? 세근이 연속인 정도. 세근이 연속. 이 이야기는 나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약간 센스가 돋는 학생은 아 세근이 연속이야? 세근이 연속이야 라고 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잡아요. 아 잘. 근데 요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는 게 있어요. n을 가운데로 두시고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두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 정도만 해주면 되겠죠? 네 개까지는 뭐 좀 4개까지는 좀 좋다. 이렇게 자꾸 문제를 풀 이렇게 들어가신다면 뭐가 위에 거보다 뭐가 좋냐면 얘네가 근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들어가신다면 다 더했을 때 결론은 3n이라는 거예요. 다 더했을 때 뒤에 뭔가가 없어진다는 거. 뭐 위 풀이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간편하고 되게 그러면은 세 근의 합이 3이라서 결론 n은 1이라서 결론은 0, 1, 2 벌써 이렇게 근을 잡았기 때문에 위쪽 풀이랑 동등한 풀이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680번 다들 푸셨죠? 맞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680번 같은 경우. 680은 일단은 기본적인 풀이가 있고요. 기본적인 풀이가 있고요. 그냥 이게 정답이 암산이 되기도 해가지고 정답 4번 맞죠? 이게 암산이 된단 말이지. 어떤 암산이냐면 대단한 거 아니라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조금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차수가 큰 것도 낮은 것도 상관이 없긴 한데 뭐냐면은 여기에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면 이 식을 내가 f, x는 0이라고 쳐다볼 수 있어요. 그냥 요게 그냥 기본적인 풀이었고 여기 기본적인 풀이었고 그죠? 여기 기본적인 풀이었고 근데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싶다는 거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요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요거 그렇다면 얘는 뭐냐면은 이거에 해가 되는 식은 f의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역수 구조구나. 이렇게 근을 보고 얘라면 얘를 보고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뭘 하시면 되겠냐면 지금 물론은 얘가 만들어진 예식이야. 주식이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랑 달라지는 건 x에 대한 뭐예요? 위치죠.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다가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의 x분의 1 플러스 1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다시 x세제곱을 다 곱하다 보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지금이랑 얘랑 얘 지금 역수구조만 있다. 역수구조만 이럴 땐 4차식이 더 유용하겠죠 여러분들. 4차식 같은 그냥 이 역수별로 1, 2, 3, 1이 1, 2, 3, 1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수구조만 돼요. 역수구조만 그냥 푸신 학생들이 위주로 결론은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 한 번쯤 들어보면 괜찮다. 뭐 이런 거 그냥 역수구조 상황에서 일일이 이걸 가지고 분각계수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도 풀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뭐 681번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계산을 차분하게 해야지 자꾸 틀려. 뭐가 다 틀려. 682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82번. 682번은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이 뭔가가 성립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x세제곱이 개수가 1이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수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다시 올라가면 이게를 아무튼 엄청 중요해요. 682번은 엄청 중요해요. 얘를 과연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항상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1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는 그렇다면 식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하면 다 잘한단 말이지. 0으로 한다면 굉장히 잘해. 맞죠? 이거 되게 잘해. 이거 바로 구하잖아.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x-1, x-2, x-3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가 1로 바뀌었을 뿐이야. 1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럼 뭐로? 똑같이 바뀌는 거야.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x-1, x-2, x-3는 1. 그냥 이 끝입니다. 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조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풀이는 뭐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알고 싶다는 거죠? 는요. 근데 는 오른쪽이 뭐예요? 1이죠? 1이니까 식을 넘겨가지고 결론은 x-1, x-2, x-3 빼기 2는 0이겠고요. fx가 결론은 요 식입니다. 당연히 내가 이거를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모든 근의 곱이나 합을 많이 물어볼 텐데 곱만 찾으실 거라면 여기 있네요. 여기 곱만 찾으실 거라면 뒤에 있는 나는 상성만 필요한 거예요. 상성만. 이걸 또 정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죠. 누차 말씀드렸듯이 세근의 곱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 숫자가 여기 숫자 3개 꺼내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뒤에 마이너스 1까지 하시면 마이너스 5고요. 네, 마이너스 5잖아요. 숫자만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숫자 5에다 근데 부호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정답은 5가 되겠죠. 정계식도 남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틈틈이 그러니까 또 이런 공부는 솔직히 얘기해서 딱 1학년이에요. 딱 그냥 시험. 네, 시험 딱 치고 나시면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돼. 역수 같은 거 기억 안 하셔도 돼. 잘 안 나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중요한 게 1학년이다 보니까 나올 게 뻔히 그냥 시간 잡아먹는 연습. 시험치를 했을 때. 문제에서 많은 학교들도 있고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한 거.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건 좀 다르니까 잘 좀 연습하시고. 그냥 다 잘하면 좋고. 유형 12번 683번부터 686번까지는 아까랑 비교해서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개수가 다 명칭을 주어져. 683은 유리수다. 684는 유리수다. 유리수는 어차피 다 실수라는 거고 지금 685는 개수가 모두 실수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실수, 유리수 다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100% 켤레는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문제 한 문제 알려주고 683번이랑 꼭 비교를 하셔서 솔직히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인 경우만 우리는 거의 다루고 있는 상황이 맞는데 어차피 이것도 1학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83이랑 잘 비교하셔서 결론은 여기에서는 뭐 683번도 그렇고 다 켤레근을 정확하게 활용하셔라. 683번은 그냥 툭툭툭 얘기해드리면은 그냥 바로 정답이 나오실 정도로 한근이 1-루트2라면 한근은 1 플러스 루트2고 그렇다면 마지막 한근은 지금 문제에선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그냥 1-루트2 1 플러스 루트2 마지막 한근은 알파 뭐 이렇게 하시면 바로 알파 값이 바로 나오지 않니? 한근만 바로 구한다면 A, B 구하는 거야 솔직히 금방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한근을 어떻게 빨리 구할 거냐 결론은 켤레를 사용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켤레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684번은 실수하지 마시는 게 684번은 당연히 범위 문제죠. 뭐냐면은 알파와 A가 모두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알파는 근인데 절대로 켤레근은 대답하시면 안 돼요. 켤레근 3-2루트2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대답하시면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건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이거 말고 다른 건. 즉 유리수인 근을 대답.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쉽네 라고 대답하시면 바로 틀리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너무 서둘러서 풀었구나. 뭐 지금만 조금씩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은 개수가 모두 실수고 x 개수가 1이고 그러면 fx 0에 대한 두 근이 일단 마이너스 1하고 뭐 2 플러스 i라면 다른 학교는 그냥 꺾어먹기로 2 마이너스 i가 확실하다고요. 왜냐고 얘기하면 개수가 실수니까 이라는 얘기가 가장 정확한 거고 왜 켤레고수 개수가 실수니까 개수가 실수 그렇게 된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는 식을 완성시켜주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을 것 같은데 fx라는 것은 그렇다면 x 플러스 1 당연히 부호 되게 조심하셔야겠죠. 부호 x 빼기에다가 2 플러스 i 가로 하나 때문에 항상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안타까운 경우가 더 크니까 가로 하나 때문에 요 안에 가로 때문에 가로를 꼭 해주시고 그냥 f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에다가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걸 정확하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만 정확하게 합차 공식을 적용해서 1 원래 마이너스 i 제곱인데 플러스 1이 돼서 그냥 정답은 4라고 내주시면 되겠죠.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잖니? 아이고 이건 뭐야 이거 4차식이네 이거 안 되나 얘는 뭐 잠깐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B풀인데 1-i 맞죠? 지금 이 B풀이에요. 어차피 답을 맞추는 거야. 열심히 하시면 답을 맞출 테고 지금 우리가 A나 B나 C나 D를 다 일일이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시면 다 합에 대한 걸 구하시는 게 목적입니까? 그걸 보고 싶어. 합을 구하고 싶죠?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가끔씩 생각하시면서 A, B, C를 다 개별적으로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야. 왜냐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I 좋네요? 한 거는 마이너스야. 그렇죠. 이렇게 좋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뚝뚝뚝 C를 쓰신 다음에 당연히 부호만 좀 조심하셔서 이거 그냥 전개하면 되나요? 뭐 그렇게 해서 풀어도 뭐 틀리진 않아요. 네. 결론 시간이 근데 좀 아까울 뿐이라는 거지. 왜냐면은 이 식이 지금 분명히 x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에 대한 형태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미 시험 문제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중간고사 범위고 중간고사 범위 중에서는 개수들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수라는 거는 요 앞에 1을 포함해서 1, A, B, C, D만 궁금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결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 식에서. A, B, 반동에 갖고 싶으면 결론은 X에다 1을 대입하는 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아래쪽에다가는 뭘 대입하냐? 1을 대입하죠. 근데 정확하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아래쪽식만 먼저 보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대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개수의 합에
합이라고. 각 학교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개수의 합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같은 문제를 그래도 시야 차이. 내가 A, B, C를 일일이 하나씩 그냥 구하는 거니? 하나씩 값을 모두 알고 싶니?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A,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냥 이런 것들 계속 해석을 듣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 결론은 이쪽 식에다가 여기다가 1을 다 넣으시면 되겠다. 정계식을 하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문제는 정계식을 해도 풀리는 건 아닌데 시간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결론. 그럼 여기서 그냥 얼마지? 1-i의 제곱이니까 2개에서 2고요. 여기도 일단 차분히 보시면 뭐야? 그냥 1이 없어. 이거 해서 그냥 i 마이너스 i 2개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이네요. 물론 이게 결과값이 2네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t는 1을 넘겨줘서 1이겠습니다. 반복. 그리고 여러분은 보는 눈을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똑똑해서 모든 걸 맞춘 게 아니라 문제에서 과연 묻는 게 뭐냐, 묻는 것만 대답하시면 된다는 거. 그런 공부들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3번이 정말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하는 데 훌륭하니까 다시 여기까지 유형 13번까지 보시고 중간고사 다시 준비하시면 이제 복수수 파트에서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려요. 쉽게 풀려요. 학원에 대한 현실이라고 이미 아르케를 통해서 이미 쭉 얘기는 했었으니까 뭐 대표문 요거 6문제인데요. 6문제 그냥 이거는 다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걸려서.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힌트를 좀 묶어보면 일단은 좀 여러분들도 유형을 보셔야 되니까 687번이나 688번은 분명히 힌트가 똑같고요. 이용하는 것도 매우 비슷한데 여기에서 692번까지는 결론 다 똑같은 문제 유형이에요. 600, 687, 688, 692가 여러분도 그 정도는 보이셔야겠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 그렇게 보는 연습을 영어 단어처럼 이렇게 형태적으로 일단 봐야지. 다 힌트가 뭘로 정리되어 있냐면 다 x세제곱이 1로 되어 있는 게 일단 이 두 문제예요. 이 두 문제. 그쵸? 그렇다면 얘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요것만 딸랑 주신 게 요거잖아요. 692번. 그러니까 딸랑 요것만 0이라고 주셔도 여러분은 이 레파토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레파토 결론은 이 세 문제 결론 동일한 문제입니다. 힌트적으로는. 나머지 세 문제도 뭐 솔직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뭐. 그렇다면 결론은 여기에서 내가 한 허근만 얘기하는 거 1 말고요. 허근만 이렇게 오메가라는 명칭 써주고 오메가 한 허근. 그다음 성질을 굉장히 많이 끌어온다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뭐냐? 허근이니까 분명 여기에 넣어도 되지 않니? x w 세제곱은 1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 넣어도 되지 않니?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좀 안타깝다라고 했잖아요. 한 허근이 근이면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i가 근이잖아요. 맞죠? 즉 뭐냐? 혈내근도 근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이 있으니까 요 식을 가지고 2차식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정리하시면 퍼펙트 하겠다. 즉 뭐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1이겠고요.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똑같은 건 1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된 겁니다. 이게 분명히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고요. 기말고사까지 연계가 되고요.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687을 보시면 결론은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10승 플러스 1인데 그럼 그냥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결론은 10승이라는 거 3으로 나누라 이거잖아요. 3으로 나누면 결론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밑줄 치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럼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넘어가니까 결론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서 그냥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가볍게 푸시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88번은 이 성질들 과연 너희가 정리할 수 있냐? 쫙 있죠. 쫙 뭔가 있어. 쫙. 여기가 1번, 2번, 3번 틀렸네. 3번이 여기서 틀렸고 그러면 4번 맞고 근데 5번 뭐예요? 5번이 뭐예요? 갑자기 5번 5번이 좀 문제네요. 이게 688에 이건 뭐냐면 살짝 장난을 좀 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살짝 장난을 좀 원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면은 여기죠. 여기 오메가 제곱이 여기 있는 여기에 있는 파트를 가지고 뭘 어떻게 장난을 친 거냐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지 않냐 그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서 이 오메가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순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결론은 풀려 오메가 이렇게 얘와 얘를 두 개를 짬뽕시킨 게 결론은 5번이고요. 정확하게 일단은 이 네 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든 더 혼합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은 더 추가적인 성격이 더 나오거든. 여기서 보시면은 오메가는 그러면은 켤레 오메가 분의 1이다. 뭐 이런 역수 구조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수식을 변형을 해보면 근데 변형해본다고 해가지고 좀 그렇고 아무튼 결론은 5번은 되는 거고 3번만 정확하게 정답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692번이 문제라는 거죠. 692번 692번이 이렇게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여기 걸 다 똑같이 응용해서 다 즉 692번은 요걸로 과연 생성을 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형태적으로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미 복소수 하실 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들 처음이라서 두 번, 세 번이 되신다면 분명히 많이 나왔었고 결론은 이런 차수가 높은 거는 692번은 결론 얘랑 다 똑같은 문제 구조고 x 200고요 x 199 x 197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게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조는 지금 3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3의 배수는 어차피 고등학교 영역에 나와요. 3의 배수가 과연 뭐가 3의 배수냐? 중학교 때 수업을 했을 수도 있고 각 자릿수를 다 더하면 3의 배수는 각 자릿수를 더한 게 3의 배수 3이면 3의 배수다. 뭐 아무튼 말이 헷갈려서 아무튼 각 자릿수를 더해서 3의 배수는 요거 198 198 더하기 18 3의 배수. 그렇다면 얘는 그냥 어차피 3의 배수 어떤 3의 배수에다가 뭐가 얼마 곱한 거예요? 60 뭐야? 66? 근데 어차피 x세제곱이 1이니까 어차피 1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면 돼. 뭐냐면 얘가 3의 배수니까 얘는 하나 더 크니까 결론은 나머지가 1이 남아서 결론은 여기는 x만 남을 테고요. 여기는 x제곱일 테고요. 네. 얘가 3의 배수고 3의 배수보다 하나 작은 거는 결론은 나머지가 2가 남을 테고 나머지가 1이 남을 테고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넣어 아니면 3으로 나누시면 돼요. 나머지만 보시면 돼. 나머지만 보시면 3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문제에서 얘는 결론적으로 차수를 낮추라는 문제 0이고요. 이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니까 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
정답은 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제 세 문제가 다시 689부터 690, 691 요게 하나의 세트 문제겠죠. 아주 거의 다 비슷하고요. x세제곱 이번에 마이너스 1인 구조고요. 그렇다면 얘는 x세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합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메가가 근이면 혈내근은 당연히 이게 될 테고, 두 분의 합이 여기쪽 분각에서 여기에서 1이고 1이고 이렇게. 에헤, 맞죠? 여기 뭐 성도 다 똑같죠 뭐. 이쪽이랑 근소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점 인수분해하는 형량. 자, 600 보면 690을 한번 풀어내면 지금 1-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가장 기본적인 성향 문제고, 물론 여기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 1하고 마이너스 오메가는 결론은 오메가 제곱이 넘어가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넘어가서 얘가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쉽죠? 안 쉬우면 지금 쉽게 한 번만 더 보시면 돼요. 지금은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빨리 3월 한 말 때까지는 완성이 돼야겠죠. 지금부터 이제 보고 이러면 다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지금은 그냥 신기하겠죠. 네,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푸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목표니까. 네. 그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691번은요. 이 아니라 번호를 잘못 붙여서 이게 89번이었고 이제 90번을 할 차례고 90번을 할 차례고 똑같이 힌트 다 있고, 그럼 여기에 2오메가 플러스 1에 2 혈의 오메가 플러스 1을 묻는 문제. 그리고 당연히 여기 잘 좀 구분하시고, 요거냐 이거냐 잘 좀 구분하시고, 이거냐 저거냐 어차피 둘 중 하나인데 인생사. 아무튼 그래서 얘는 그냥 정계식을 하시면 4의 오메가의 혈의 오메가 플러스 2오메가, 아무튼 2오메가 플러스 혈의 오메가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으시고 1을 넣으신다면 1이고 1이니까 그냥 단수를 하시면 되니까 7이라고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691번. 결론은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좀 대표적인 문제고. 그러면은 오메가 6, 오메가 5승, 오메가 4,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얘는 좀 차수가 낮게 나올 수가, 뭐 차수가 높아서 얘가 세제곱이고요. 그렇다면 여기다 원래 하나 정도 더 x 6승은 1입니다. 원래 6승은 원래 이렇게 1이 되는 걸 기준으로 우리는 나눗셈을 하는 게 기본적이긴 해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1이고요. 얘는 x 5승이라는 건 x 세제곱 곱하기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얘는요 그냥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겠고요. 얘는 그냥 생긴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왜 x로 넣었지? 써주시면서 슥슥 같이 그냥 소고가 되고, 결론은
1이라고 정답이 나오겠네요.